제가 그동안 쿠팡 로켓크로스 셀러 하면서 매일 상품 소싱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광고 효율 체크하고 그것도 모자라 유튜브도 하고 여러분 남긴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도 해드리고 대체 하루에 일을 얼마나 하는 거야? 싶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 보면 대표님 쿠팡으로 월 1000 정도 벌려면 대체 하루에 몇 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 거예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꽤 있으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능률을 확 끌어올리는 제 하루를 솔직하게 담은 브이로그. 시간 관리 잘하고 싶으신 분들, 그로스에서 2026년엔 꼭 좀 성과를 내서 돈 많이 벌어보고 싶으신 분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몇백만 원짜리 인사이트 공짜로 얻어가실 겁니다. 일단 저는 전날 밤에 꼭 다음날 계획을 세웁니다. 왜 굳이 전날 밤이냐? 아침에 계획 세우면 그날 컨디션 따라 스케줄이 휘청거려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하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다음날 계획을 거의 시간표 수준으로 짜둡니다. 몇 시에 일어날지부터 시작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문 처리. 이렇게 블록 단위로 딱딱 쪼개두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 뭐 하지? 고민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딱 해야 할 일만 보고 그냥 움직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지금 시각이 오전 9시 53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타고 일 시작해볼게요. 사무실 오면 제일 먼저 매출 현황부터 확인합니다. 로켓크로스면 쿠팡이 알아서 배송 다 해줄 텐데 굳이 매출 현황을 왜 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완전 반대거든요. 로켓크로스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촘촘하게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품절에 굉장히 민감한 플랫폼이거든요. 한번 품절나면 노출 순위, 광고 효율이 하락하고 상위 노출에서 밀려납니다. 한번 떨어진 순위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 전날 들어온 주문건이랑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하루에 제품이 20개가 나갔는데 지금 재고가 300개가 있다? 그럼 최소 며칠 안에 추가 입고 계획을 잡아야겠구나. 반대로 갑자기 판매 속도가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상세 페이지나 광고, 리뷰 쪽에 문제 없는지 점검하는 거죠. 근데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리자면 요즘 매출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걸 찍는 날짜가 12월 18일인데요. 근데 사실 최근에 쿠팡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서 셀러분들이 쿠팡 난리 나서 매출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채널에도 대표님은 타격 없으셨어요?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 표를 보다시피 저는 매출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게 완전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던 게 저는 처음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이걸 계기로 판매자들은 꽤 많이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경쟁이 줄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사도 떴죠. 쿠팡은 오히려 이 시점에 이용자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사실 이번 이슈가 좀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탈쿠팡을 하기엔 깔아놓은 인프라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다음날 도착하는 로켓 배송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다른 플랫폼이 이걸 대체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좀 어수선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기회가 될 수 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하시면 된다.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매출 현황뿐 아니라 광고 대시보드도 데일리로 확인하는데요. 어떤 키워드에서 클릭이 얼마나 나왔는지, 전환율은 어떤지, 클릭은 계속 나오는데 판매는 0인 키워드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는 클릭백에 주문 5건이면 괜찮은 키워드인데 어떤 키워드는 클릭이 100건 일어났는데도 주문이 0이면 말 그대로 광고비만 태우고 한 푼도 못 벌어오는 키워드잖아요. 이런 걸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하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전환 안 되는 키워드는 입찰가를 과감하게 낮추거나 아예 끄고 전환 잘 나오는 키워드 위주로 예산이나 입찰가를 조금씩 올려서 더 많이 노출되게 키워주는 거죠. 지금 점심 먹고 오니까 1시 17분 정도 됐는데요. 보통 오후에는 상품 소싱 위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상세 페이지 수정이나 그런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입니다. 소싱할 상품을 매일 리스트업 한다고 하면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근데 저는 당장 발주를 넣지 않더라도 소싱 리스트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걸 데일리 루틴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에는 수명이 있거든요. 지금 잘 팔리는 상품도 영원하지 않아요. 경쟁사가 늘어나고 가격 경쟁이 붙고 리뷰가 어느 순간부터 안 쌓이고 시즌이 지나면 결국 힘이 빠집니다. 그때부터 새 아이템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상위권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먼저 자리 잡은 셀러가 끝까지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잘 팔리는 애들 뒤를 이을 2군, 3군 후보들을 계속 쌓아둡니다. 소싱 리스트를 계속 뽑아두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팔릴 상품을 계속해서 물색하려는 것도 있지만 꾸준히 보지 않으면 시장 감각이 무뎌진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 쿠팡은 진짜 빨리 변해요. 작년에는 안 보이던 브랜드들이 어느 순간 상단을 먹고 있고 예전에는 안 팔리던 세트 구성, 색상, 옵션이 어느 날부터 메인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보려고 한다? 그러면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쿠팡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그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놔야 내가 당장 그 제품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상품을 보는 안목이랄까요? 감이 생겨요.
적당한 타이밍이 왔을 때 인사이트가 있으면 바로 탁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매출 현황을 확인하고 광고 보고서를 분석한 거를 바탕으로 만약 특정 제품이 뭔가 반품이 많은 것 같다, 또는 요즘 전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 가공 작업을 합니다. 없으면 패스하고요. 저녁에는 유튜브에 올라갈 대본을 짬짬이 작성하는 편인데요. 제 영상 댓글에 종종 한 편 만들 때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살짝 힌트를 드리면, 생각보다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정보를 전달하려다 보니 좀 시간을 써서 대본을 작성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편입니다. 한 편의 영상이 나오는데 오롯이 하루 이틀은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 잘게 쪼개서 썰러 본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녁 시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추가로 저녁에 한해 리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2025년에 나를 성장시킨 건 어떤 거였고 개선점은 뭐고 다가오는 2026년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적어주는 건데, 올 한 해의 문제점에 대해 진짜로 깊이 생각하고 적어보게 되거든요. 많은 고민과 방향 재정비를 하게 되는 시간이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제 하루 일과를 보고 주변 어떤 분들은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요? 저녁엔 좀 쉬시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약속이 없거나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집 가서 쇼츠 보고 다른 사람들 인스타 스토리 보고 이러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하면 더 피곤하고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남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생산적인 걸 하게 되고 정말 집에 가서는 바로 잠만 잘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온라인 셀러와 유튜브를 병행하면서 어느 순간 시간 관리가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져서 찾아보다 보니까 저만의 시간 관리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브이로그 영상을 찍은 김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임박싱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쪼개고 쪼갠 뒤 그걸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스케줄링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크게 머릿속에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 블록들을 나만의 카테고리로 세분화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블록 1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블록 2는 자기계발 같은 내 인생 통틀었을 때 중요하지만 당장은 급하지 않은 일, 블록 3은 갑작스런 약속이 잡히는 등 딱히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 블록 4는 쇼츠나 릴스 시청 같은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블록 3이 블록 2보다 훨씬 급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시는 건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블록 3은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별로 영양가 없는 일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연스럽게 블록 3에 해당하는 일들을 줄여야 생산성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4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타임박싱을 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점점 더 자기 성장에 맞춰진 삶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시간 도둑을 제거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체크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키포인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워런 버핏의 목표 설정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버핏은 자신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를 노트에 적어보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지도 놓칠 수 없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겠다는 질문자의 말에 다음과 같이 답하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동그라미 친 5가지 외에는 모두 피해야 할 목표다. 그러니 어떠한 관심도 노력도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워런 버핏에 따르면 나머지 중요해 보였던 목표 20가지가 결국 가장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시간 도둑이었던 셈입니다. 단순히 쇼츠 시청과 같은 일들만이 시간 도둑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방법론에 입각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머지 것은 과감히 포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낮 시간은 오로지 주문 처리, 광고 분석, 제품 소싱, 상세 페이지에 할애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거절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일정이 중요한 일들로 차있기 때문에 애매한 약속 같은 건 쉽게 거절할 수 있게 되죠. 또 여기서 일정 배분할 때도 저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루 에너지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10시부터 12시 무렵 오전 시간대, 그리고 밥 먹고 난 뒤 에너지가 차오르는 시간대인 4시부터 6시까지의 집중력이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시간대에 집중력을 많이 쓰는 일을 배치했습니다. 이러면 허투루 쓰는 시간을 진짜 최소화하게 됩니다. 시간 효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 역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셀러의 삶으로 뛰어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편한 대로 쉬고 싶은 만큼 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조금만 방심했다가는 게으름과 나태지옥에 빠져 모든 일이 흐지부지 될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월급쟁이 생활을 자처하는 거죠. 저도 셀러에 처음 뛰어들었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인 셀러다 보니 혼자서 소싱부터 상세 페이지, 썸네일, 주문 처리까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시간 관리가 안 되니 실수도 잦고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절 보고 주위에서 먼저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라는 질문들을 해오곤 하는데요. 제가 단기간에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덕에 3개월 만에 10억을 벌 수 있었던 이유, 돌이켜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저만의 시간 관리 비법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시간 관리 비법 2가지만 기억하고 딱 한 달만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남들이랑 똑같은 24시간인데 48시간처럼 쓰게 되실 거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고 나도 시간 관리 제대로 해서 온라인 셀러로 큰 매출 만들어내고 싶다 마음이 드신 분들, 조금이라도 의지가 불타오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엄청난 인사이트와 동기부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매출 성장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